자, 이어서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이해해서 여러분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교육 목표가 중학교, 고등학교 목표가 각각 다른데, 일단 초등학교 목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일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엄마 나라와 아빠 나라의 국가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가 이중언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두 개어를 배우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엄마 나라 갔다 매년 살고 또 한국에 매년 살고 하다 보니까 양쪽 국가를 살면서 혼란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이 자아 정체의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서 긍정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면, 직업이나 우리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직업을 가지면 좋은 점이 많다 그랬죠. 자기의 어떤 역량,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이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에 이르러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다.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 않잖아요. 백수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른다. 미래의 진로의 다양한 길들, 자기가 직접 가보고 싶은 곳뿐만 아니고 내가 어느 쪽에 적성이 맞는지 다양한 직업의 세계라든지 또 진로 탐색을 해보는 거죠. 계획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고 나서 진로 개발 역량의 기초를 배워야 합니다. 기초잖아요. 그래서 진로, 아까 발달이라는 말도 썼는데, 내가 어떤 내하고 맞는 적성의 진로를 선택할지, 자기가 진로 선택 혹은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초등학교 진로 교육을 목표라고 합니다. 학교 진로 교육 단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 단계랍니다. 진로가 왜 필요한지, 또 지금 진로가 무엇인지 정도 알고, 중학교 하면 좀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요즘 중학교에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런 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는 또 뒤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학교 때 혹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 들어보셨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하다가 지금 1학년 동안 내내 자유학기제라는 거죠. 진로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시험도 안 치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진로 탐색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단계,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 단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진로 전문화 단계, 전문화만 대학을 가면 그 전공과 관련된 좀 좁혀져서 이제 미래 나간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진로 전문화 단계, 이 네 단계를 하죠. 그래서 진로를 단순히 직업과 관련된 의미만 하는 게 아니고, 유년기부터 노년기, 평생이었죠. 생애교육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퇴 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진로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은퇴하고 뒤에도 제가 진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떻게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기가 그걸 이 훈련이 잘 돼야, 역량을 잘 길러둬야 자기 삶을 잘 개척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갖고자 노력하면서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적성에 맞는, 내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일을 해야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자꾸 직장을 그만둔 사람 보신 적 있죠? 한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직장 옮기고 이러니까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전문성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있어야 성질이 되고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직장을 바꾼다는 말은 이 바로 진로 선택의 어떤 훈련, 진로 발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글자가 좀 희미하면 한번 보이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좀 희미한데, 초등학교 진로 인식 단계를 한번 보시면 교과 연계별 진로 교육이라 해서 앞에 실과가 나오죠. 실과, 아까 실과 5, 6학년에 배우는 실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 교육. 그래서 국어과 이수도 할 수도 있고, 도덕과 이수도 할 수 있고, 사회과 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실과에서 진로 지도와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뒤에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유학기제 예비라 그랬죠.
자유학기는 중학교라고 그랬죠.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예비로 초등학교에서도 현장도 견학을 보고 강연, 대화형 등 진로 체험을 다양하게 해라. 이 진로 체험을 하는데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주려고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가정에서 좀 더 지원해주면 학생들에게 진로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중학교는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창체 운영했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걸 뒤에 제가 소개합니다. 줄여서 창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교과와 연계해서 진로 교육을 하고 실제로 중학교는 여러분 교과목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일과 직업, 뭐 직업과 일, 뭐 이런 비슷한 교과목이 이름이 있어요. 직업하고 관련된.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세계,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교과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중학교 때는 배우죠. 고등학교는 그런 책이 없는데 중학교 때는 말로 기술 가정 수업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일과 직업인가 하는 그 교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 배우죠. 제가 이 진학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유학교제가 중학교 나오죠. 양질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 1년 동안 수업보다는 진로 체험을 많이 하니까 자유학교제니까 다양한 경험을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실시하고 있죠. 도시와 농촌 간 진로 체험 격차를 해소한다. 그래서 농촌 애들이 도시에서 가볼 수 있는 것도 많이 가보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관광버스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체험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하면 진로 설계를 합니다. 진로 진학 교육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에 갈 사람들 일반 학교는 대학가, 일반고는 대학 가죠. 대학 학과고는 자기 적성이 맞는 학과에 가야 그 학과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특성화고 보십시오. 자유학교제가 발전해서 진로 이제 진학이 아니고 직업 교육이죠. 특성화고는. 그래서 인턴십, 현장 실습. 고등학교 3학년 때 인턴 나가는 거 많이 보셨죠. 선 취업 후 진학 지원. 취업을 먼저 하면서 후 진학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요. 방송통신대학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을 직장 구한 다음에 이렇게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뒤에 저희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은 진로교육을 대학 정규교육과정으로 권장하고 학생 중심 원스톱 서비스도 하고 취업과 창업에 연계된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대학교 오면 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대학교보다는 초중고에서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학을 가고 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고 나면 대학에서는 취업 지도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현장과 연계해서 거기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니까 초등학교에서 뭐가 있다는 거 아시고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죠. 자, 이걸 이제 전체 표 하나로 그렸습니다. 표 보시면 초등학교 교육계획이라서 진로교육계획입니다. 연간에 학교 진로교육이라 해서 아까 제가 교육부에 2015년에 만들었다 했죠. 1, 2, 3, 4에 왼쪽편에 자기 일과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 이 영역별로 해서 각각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실과는 진로 단원이 별도로 있고 실과 관련된 다른 교과와 통합해서 진로 교육한다. 실과 과목이 앞에 있죠. 타 교과, 다른 교과목에서도 진로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죠. 진로 활동, 자동 공진 중에 진로를 맨 위에 올라왔죠. 원래는 저희들 줄여서 첫 글자 따서 자동 공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여기서는 진로 활동 중심으로 해야 진로 교육 중심이니까 진로 활동을 맨 위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과, 교과 통합, 진로 활동 빨간색 해놨죠. 그 다음 상담도 있습니다. 진로 지도 및 진로 상담.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담 교사 있고 초등학교는 자기가 연수를 받고 해서 그 담당 맞는 교사를 별도로 보직으로 임명해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과후 활동까지 특기적성 탐색해서 이렇게 학교 교육을 주로 가운데 있는 게 학교 교육의 틀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가면은 진로 교육 과정 속에서 중고등학교 가면 방법, 진로 수업, 교과 통합, 진로 체험, 진로 상담 등등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분 중심은 초등학교니까 가운데 있는 요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 표에 가운데 실과부터 시작해서 타교과, 진로 활동, 자동 공진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로 지원층에는 국가 지역별로 진로 정보만 알려주기도 하고 진로 교육센터도 있고 밑에 보시면 지역 사회 가정에 학부모 진로 교육 돼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학부모 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 내 진로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학부모 진로 학부모가 알아야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죠. 그래서 학부모 진로 교육 여기와 연계된 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진로 교육에 대한 이해에서 초등학생의 진로 발달 특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생애 진로 발달 개인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가 초등학교인데 자신과 세상에 대해 탐색하고 필요한 능력을 키우며 미래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이 무리해서 다양한 애들 경험을 해준다고 하는데 연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연령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해외여행을 제가 유럽을 하면서 이탈리아 갔대요. 이탈리아를 갔는데 제 애는 중학생과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제가 데려갔거든요. 제 애 둘을 다 데리고 갔는데 책에 나오는 걸 보러 갔죠. 역사책에 나오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그림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본 걸 머릿속에 기억하죠.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더라도 피아제의 교육 단계로 4단계로 구분할 때 이 형식적 조작기, 이 조작이란 말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누는데 5, 6학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을 외국에 데리고 나갈 때도 5, 6학년 이후에 새로운 걸 보여주면 학습이 되는데 어린 1, 2학년이나 유치원생을 데리고 해외 체험을 막 다녀보면 이 머리에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애 연령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를 길러주는 게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베트남에 같은 다양한 교육이나 베트남 문화를 교육할 때 이 저학년 유치원생일 때는 이 기억이 안 들어오는 거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도 비교할 수 있고 그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기가 문화나 이런 교육은 5, 6학년 정도 돼야 되고 언어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어 교육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언어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엄마 애기 낳았고 이중으로 바로 교육하는 사람 많죠. 엄마가 잘하는 언어로 애기 안고 재우고 할 때 엄마 나라 동료도 불러주고 하죠. 그게 바로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와 삶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키우는 시기, 꿈과 끼를 키워주는 꿈 키우기 돼 있는데 꿈과 끼를 발달시키는 시기, 꿈 키우는 시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로 교육은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꿈이 미래에 네 꿈이 뭐니? 장차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꿈이 뭐니? 했을 때 초등학교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게 황당하다, 택도 없는 소리 아니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빠 저 대통령이 될래요. 그건 좋은 생각이네.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 뭐 해야 되고 아빠가 이렇게 꿈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었던데 기념관들 있죠. 그런데 가서 보여주고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한테 꿈을 키워주죠.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가면 그 꿈이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바뀌어져. 다양한 꿈에 대해서. 그래서 꿈이 바뀌면 또 꿈이 바뀐 대로. 애가 어릴 때는 다양한 꿈을 키워보고 지하고 맞는 걸 찾아가는 건 좋은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꾸었던 꿈이 평생 간다. 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로 발달이 점차 외부 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주변 인물 및 환경과 상호작용 시기다. 이 초등학생 주로 4학년 이후 여러분 자녀 때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우리 제가 청소년이나 할 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소년 범죄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가정뿐만 아니고 외부에 눈도 들고 롤 모델을 찾기 시작하죠. 주변에. 삼촌이 외교관이다. 그럼 자기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롤 모델. 그래서 삼촌한테 맨날 가서 외교관 되려면 어떻게 돼? 묻기도 하고. 옆에 롤 모델이 있으면 자기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꿈을 키워주면 되고. 애가 아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대통령 위인전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의 위인전 아니면 한국에서 성공한 대통령 중에 잘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외국에도 대통령 중에 국가를 통치하는 수상이나 그런 위인 정기들이 있죠. 그걸 찾으면서 이 사람들은 국가를 경영할 때 이랬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애에게. 독서할 때도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학교 진로교육 방법과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중간에 있는 표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교육도 안에
실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있고 상담이 있었죠. 이제 실과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실과는 실과라는 과목 자체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걸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걸 다룬다는 의미로 실과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교과목 이름이 실과 교육입니다. 실과.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 실과 시간에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 바느질. 그리고 지금도 그때 배웠던 바느질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초등학교는 실과, 중학교는 지급과 진로, 지급과 일인데 아까 제가 지급과 일, 지급과 진로라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중학교들은 주로 지급과 진로, 지급과 일 이런 교과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창체, 자동 봉진, 진로 활동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과 교육이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교과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고등학교는 창체에서 하지 이 뒤에 창체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창의체 활동을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까지는 초등학교는 실과 5, 6학년 배우고 중학교는 1학년 때부터 직업과 진로라는 교과목이 있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창체에서만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교과는 초등은 국어사회 도덕과 등에서 건전한 직업의식이라든가 직업적인 특성들을 소개를 이 실과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죠. 실과의 내용이 어떻게 진로 교육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면 5학년 6단원을 보시면 나의 진로라는 단원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그래서 자기 이해, 그 다음 직업 탐색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이 한다. 이게 바로 나의 진로라는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보니까 진로 교육이 맞죠? 그래서 실과 과목은 5학년, 6학년 2년 동안 교과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그다음 중학교 가면은 지역과 진로, 지역과 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교과목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창체 소개를 하겠죠. 자꾸 줄여서 창체 책인데 고등학교는 창체만 있다고 그랬죠. 창의적 체험활동 줄여서 창체라고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목 초등학교 같으면 국수, 사과, 엄미, 책, 영어,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국수, 사과, 이 엄미체에 들어가면은 국수, 사과, 엄미체, 도덕 뭐 이 들어가잖아요. 영어 그럼 10개 과목이네. 국수, 사과, 엄미체, 도덕, 영어 또 한 개만 더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 과목이 초등학교는 실과 방금 실과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국수, 사과, 엄미체, 실과, 도덕, 영어 이렇게 10개 과목이죠. 그래서 이 교과목이 교과교육, 요 안에서 가르치는 걸 교과교육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생들 이거 외에 활동들을 통해서 하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진로활동이 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아까 교과 교육 10과목 말씀드렸죠.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 아까 10개 교과 말씀드렸죠. 그 이외의 활동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한다.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 역량을 기르는데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역량을 기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실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고 역량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 해보는 거. 아빠 스케이트 좀 못하는데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역량. 그럼 스케이트 타보고 훈련시켜갖고 나 이제 스케이트 탈 수 있어. 나 스키 할 수 있어. 특히 수영 같은 거. 안전교육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생존 수영이라죠.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헤쳐나오지. 수영도 한 번도 안 해서는 물을 겁내잖아요. 수영을 할 줄 알면 물을 겁내지 않죠.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는 역량을 초등학교 때 길러주고 지금 안전교육이라서 생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10시간씩 뭐 한다는 거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뭐 수영장에 간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수영장 말고 다른 데 가든지 이 경북에는 좀 열악한 면이 있어서 수영장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 같으면 좀 더 낫죠. 수영장을 지금 많이 가죠. 그래서 1년에 애들한테 몇 시간씩 수영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가지 영역, 4개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이때 진로 활동이 바로 네 번째 활동이고 자기 이해 활동, 진로 탐색, 진로 계획 활동 이런 걸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옆에 보십시오. 대영역, 중영역에서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체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표 잘 보십시오. 이 방금 본 이 네 표는 요게 있죠. 왼쪽 표에 이런 보시면 표 보입니까? 왼쪽 표에 자기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체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여기서부터 해서 교과와 이런 내용들을 교과와 비교과에 넣어서 교육한다. 초등학교의 표수를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그대로 제시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은 자아이해와 긍정 자아 개념 형성, 대인관계며 의사소통 역량 개발.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준다. 일과 직업 체계, 그래서 일과 직업을 이해하고 건강한 직업 의식, 직업의 중요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식을 아들 바꿔주는 거. 진로 탐색은 다양한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교육기에 가서 실제로 배워보고 체험해 보도록. 고등학교 같으면 인턴을 하겠지만 초등학교는 인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체험관, 직업 체험관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내하고 만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다양한 걸 해보고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가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디자인과 준비, 디자인이 설계라잖아요. 진로 설계.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 능력 개발, 진로 계획과 준비. 진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걸 디자인 하잖아요. 진로 디자인과 준비. 이 네 가지가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본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교육 내용을 네 가지를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이해 활동은 먼저 강점 정진 활동, 자아 정체성 탐구, 자아 존중감 정의 앞에 있었죠. 그다음 자기 특성 이해 활동, 직업 흥미 탐색, 직업 적성 탐색. 그래서 자기 이해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소개할 텐데 홀란드의 육각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홀란드의 육각형 모형. 자기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애들 보고 이 검사시 설문지 갖고 체크해보고 그러면 애가 어느 쪽에 더 관심 있는지를 육각형 6가지의 직업군으로 구분해서 애가 이쪽에 우리 애들이 봤던 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물론 그걸 초등학교 한 번만 해보는 게 주기적으로 하면 애가 우리 애는 제일 쉬운 게 문과냐 이과냐. 지금 문이과 통합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과 이과는 대학 갈 때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쪽에 자기 적성이 맞는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과 직업 체계 이해. 두 번째, 일과 직업의 역할과 중요성 및 다양성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직업 가치관 확립 등. 그리고 일과 직업 체계. 제가 일과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2차 시를 통해서 소개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학교에서 많이 실천하는데 드론을 체험해서 소개하는 드론 체험점도 있고요. 그 밑에 다양한 장비, 4자 산업혁명에서 여러분 3D 프린트 들어보셨죠? 3D 프린터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집집마다 저는 다양한 4자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I 교육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도 다 포함되고 드론도 우리 요새 참 많이 사용되죠. 옛날에 드론이라는 게 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도 제 연구실에 드론이 한 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장치되려면 좀 더 큰 드론입니다. 카메라를 붙여야 되니까. 저는 작은 드론이 있어서 얼마든지 날릴 수 있죠. 그래서 드론도 체험해보고 요즘 애들은 드론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해보는데 이게 조금 큰 것 같으면 조작은 같거든요. 그게 카메라가 장치된 드론으로 띄워서 우리 영화 같은 거 위에서 하늘에서 밑으로 찍는 장면들 우선 뭐 TV에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 교양 프로라든지 다 하늘 띄워서 촬영하는 거 보셨죠? 다 드론 띄워서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전부 다 3D 펜 체험들이라서 이거 다 4자 산업혁명에 필요해서 3D 프린팅 아시죠? 똑같은 사물들을 똑같이 출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나중에 자동차 모형 털도 3D 프린트로 뽑아낼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진로 정보 활동과 진로 체험 활동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나누는데 교육 정보 탐색, 진학 정보 탐색 다 제가 사이트 알려준 거 있죠. 어디입니까? 크리어넷, 주니어 크리어 기억나십니까? 크리어넷 안에 주니어 크리어넷 치료되고요.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서 크리어넷 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용 치면은 주니어 크리어넷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 안 하고 그냥 주니어 크리어
넷 이렇게 치보면 바로 사이트 뜹니다. 그거 클릭해도 되고요. 들어가서 안에 보시면 진로 정보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 맞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체험 활동, 직업인 인터뷰. 우리는 한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초등학생이 이거 잘 하기 힘든데 인터뷰를 직접 가서 해요. 이 직업의 특성도 묻고 왜 그 직업이 장점이 뭐고 특히 교사들 인터뷰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인터뷰하기도 초등학생들은 이 직업인 인터뷰는 좀 적게 하는 편이죠. 그 대신에 직업인 초청 강연을 어린이의 수준에 맞도록 많이 합니다. 산업체 방문, 직업체험관 방문, 인턴 직업체험들. 이 내용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고등학생 다 포함돼서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이나 이런 거는 고등학생 인출을 많이 하고 직업체험은 초중고 다 같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 중에 초청 강의 사례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제가 소개하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도서관에서 전문 직업인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말합니다. 초청 강의.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라이빙 라이브러리 이래서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도서관. 그 살아있는 도서관은 바로 직업인 사람들 그 직업 체험을 가진 이름을 그래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저를 부르면 제가 가서 이 교수는 이런 직업이야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죠. 제가 중학교에 가서 교수 직업은 이런 거야 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이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먼저 요구도를 뭘 더 필요하는지를 만나고 싶은 인물을 조사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출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지역 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실제 있었던 걸 제가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직업군을 보십시오. 영어교육원장, 건설중장비개발 엔지니어, 공중무역 강사, 논술 선생님, 대학 교수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날짜별로 딱 돼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청 강연, 어떤 직업에 관심 있는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경찰관을 불러서 경찰이 많고 들으면 좋겠죠. 이게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거는 지금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중학교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로 설계 활동입니다. 계획 활동, 준비 활동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진로 상담, 진로 의사결정, 학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지금 자기가 어떤 계획인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이렇게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진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선생님의 지도가 너무 좋아서 나도 나중에 초등교사가 되어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그 이유를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진로 설계를 하고 그러면 그 교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럼 우리나라는 주로 교육대학에 와야 되니까 교육대학 입학해야 되면 입학할 때 필요한 것들이 준비해야 되겠죠. 저희 학교 오려면 이제 공부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고 공부를 어떻게 되고 목표 설정하면서 그걸 이제 선생님하고 의논하면서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하고 의논하면서 준비를 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내 진로 활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들을 이해하고 자기 이해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진로를 각자 자기 진로는 다르니까 정체성 확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각종 검사, 이 상당 검사 시간 요즘 너무나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 검사, 제가 아까 홀랜드 검사도 이야기했지만 이뿐만 아니고 검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애들에게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도 합니다. 실제로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자기 적성, 소질, 자기 능력에 맞는 부합하는 자기가 여기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움직이는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군인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하면 이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직업 체험 활동 기회. 이게 사실 제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선호하는 걸 보시면 전국적인 이제 한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학교 밖 관심 직업 체험하는 걸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내 꿈에 대한 진로 상담도 좋고 흥미의 학생들은 검사지도 좋은데 1번은 48.7%가 학교 밖 관심 직업 체험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들도 학교에서는 직업 체험을 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무한히 할 수 있지만 시간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건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경북 다문화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진로 활동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자동 공리 중에 왜 진로 활동을 좋아합니까? 버스 타고 어디 많이 체험을 가니까 결국 이것도 함께 박 체험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또 글로벌 리더 진로 직업 체험 캠프도 진로 직업 캠프죠. 밖에 나가서 진로 캠프하는 거죠. 기타 진로 교육 등등인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소개한 거는 학생들은 바깥에서 직업 체험하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및 진학 선택에 도움 주는 것이 어디냐? 학교 진로 지도가 지금 많다. 그 다음 진로 지역기관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교사가 된다. 학교 진로 지도든 교사의 진로 및 상담 지원이든 전부 다 학교죠. 진로 및 진학 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의 진로 지도가 급격히 낮습니다. 가정에서 진로 지도가 많이 보완되는 게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 진로 교육의 기대 효과는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적성 및 특성을 알 수 있는 자기 이해의 계기가 되고, 장래 희망과 관련된 일과 직업체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시장될 수 있다. 그다음 우선 자녀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에 대해 파악한다.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이런 학부모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진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애가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한번 정해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관심을 갖고 애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흥미가 있고 잘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관심 분야에 맞는 전략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 분야가 변할 수 있다고 부모님은 생각해야 되고, 자녀의 흥미 있는 분야나 관심 분야에 대해 체험 활동 및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고, 여러분 오늘 3, 4차시 수업은 이 정도로 강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5, 6차시의 때는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